자, 여러분들 휴재 142페이지 보면 보칙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22번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된 업무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지도자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의 전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의 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 지금 국장 지도자 등록관청이 업무 위탁관에 대한 근본적인 규정입니다. 이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업무 위탁의 근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는 실무기관 업무를 위탁하는데 인력, 시설 갖췄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자, 일단은 위탁하고자 할 때 이런 기관 위탁하라 그랬죠.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이 고등교육에 따라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실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공기업 준정기관도 마찬가지. 이거는 실무교육도 오지만 그 시험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또 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거는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전문대학 대학 협회나 준정부기관은 이거는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데 대학은 시험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23번 포상금. 자,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위반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이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은 무거양 이렇게 됐습니다.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양도대양수. 자, 다시 한번 무등록, 거짓부정등록, 양도대양수. 뭐에 대한 거? 자격증과 등록증, 양도대양수죠. 자, 그러면 일단 해당하는 것은 자, 3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부정 등록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지만 부정 취득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개업 공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자, 직접 거래 이런 금지행위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또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 지급한다. 일단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니죠.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균등이고요. 2건 이상 따로따로 했다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만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에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자,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죠. 그리고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결정일로부터 얼마예요?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5번에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번 다음 중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요. 그 보조 비용이 100분의 50 이내죠. 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균등이고요. 하나의 사건에서 2인 자,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 자, 세 번째 보면 3번에 공동이면 일단은 균등인데요. 다만 배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된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4번에 등록관청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에 접수했다. 하나의 사건에 2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그래서 4번이 틀렸죠. 2건 따로따로 한 거죠. 이때는 최초 신고죠. 그리고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자, 그럼 이제 26, 27, 28은 계산 문제인데요. 이걸 왜 일단 해놓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건너뛰어야 돼요. 이거 계산하다가 나중에 이 제대로 다른 문제를 못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자,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신고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했습니다. 자,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로 녹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자, 일단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갑은 누구를 A와 그 다음에 B를 신고했습니다. 자, 일단 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으니까 부정 등록했으니까 신고 대상이죠.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중개사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무등록이죠.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습니다. 갑과 그 다음에 을이, 갑과 을이, 자, 일단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C를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자, 무등록이죠. 해당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자, 갑과 을이 각각 신고했는데 먼저 누가 신고했어요? 을이 신고했죠. 자, 여기서는 을만 뭐에 대해서? D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처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이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자, 기본적으로 포상금 받으려면 발각되기 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리을은 해당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해서, 자, A와 E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발각됐죠. 그러니까 E는 상관없고 A에 대해서 공소제기, 그러면 CD에 대해서 기소유예, C와 D에 대해서 기소유예. 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되면 지급 조건이 되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아예 혐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 포상금 분배 약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갑은 얼마고요? 갑은 50만 원. 그 다음에 을은, 자, C는 여기에서 갑과 을이 공동 신고했으니까 갑과 을 각각 배분의 합의가 없다 그랬죠. 25. 그 다음에 을은 D 50. 알죠? 그럼 50, 50에 25, 25 나눠가지면 각각 갑과 을은 어떻게 된다? 75, 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27번 볼까요? 공유다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에 처분받았다. 자, 일단은 갑이 누구를 A를 했는데 A는 일단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거예요. 무등록이죠.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고 여기서는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따져야 돼요. 그럼 얘는 갑은 무등록을 했으니까 하고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얘 얼마? 50만 원.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을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자, 갑이 먼저 하고 을이 나중에 했죠. 그러면 일단은 갑이 먼저 했습니다. 을은 상관없어요. 누구를? 이거 B에 대해서. 그럼 갑은 이것도 5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자, 갑과 을이 대여한 C를 신고했죠. 자, 공소제기 했지만 무죄판결 받았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급 조건이 검사의 공소제기 기소유예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가서 유죄 판결 받았든지 무죄 판결 받았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공소제기 기소유예만 되면 지급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급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양도대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고 그러면 이 C에 대해서 갑은 2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을은 등록증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자, 을이 누구를? D와 E를 신고했는데요. 검사는 D를 무혐의, D가 무혐의죠. E를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되죠? 포상금은 됩니다. 모두에서 D는 무혐의니까 상관없고 2만. 그럼 얘는 5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은 50만 원, 50만 원, 25만 원 그러니까 125만 원이고 을은 50만 원, 25만 원이니까 75만 원이 되죠. 계산하기 쉽죠? 근데 이거 저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칠판에서 써가면서 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되게 시간 많이 소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건너뛰라고 저도 건너뛰면 안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남을 때 맨 뒤에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야 될 문제예요.
최악의 경우 시간이 없다면 건너뛰는 거고 일단은 건너뛰었다가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28번 문제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했습니다. 자, 보죠.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고 B를 무혐의 처분했다. 자, 일단은 뭐죠? 갑은 어떻게 됐다? 갑은 A와 B를 고발했는데 A는 공소제기했고 B는 무혐의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죠.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A는 공소제기 됐죠. B는 상관없이 무혐의니까 얘 50만 원.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 을은 누구를요? C를. 자, 을은 C를 했습니다. 근데 C가 일단 공소제기를 했어요. 근데 무죄 판결 받아서도 공소제기가 됐죠? 그러면 을도 포상금 지급 대상인데 50만 원. 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합의 없이 등록증 대여. 자, 양도대여죠.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D를 공동했는데 기소유예 처분받았다. 갑과 을이 누구를 D를 해가지고 공동했죠. 2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신고하였고 이는 유죄 판결 받았다. 을이 신고했습니다. 자, 을이 신고했고요. 뒤에 갑이 신고했죠. 그럼 갑은 상관없이 을만 여기에 이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은 을은 50만 원에 125만 원이고요. 25만 원. 갑은 50만 원, 25만 원이 75만 원이죠.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요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인데 자, 일단은 입법 예고안 갖고 작업을 하면서 약간은 수정됐던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요거 일단은 이런 문제 풀면서 보죠. 자, 29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자, 신고센터 운영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신고센터에 대한 신고사항은 자, 신고사항부터 먼저 봐야 돼요. 자, 신고사항은요. 자, 금지 행위의 3-3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시세부당 영향. 금지 행위의 3-3 맨 끝에 저 개업공개에서 금지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중개 제한. 그 다음에 자, 업무방해 금지행위 있었죠.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업무방해 금지행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금지행위 이거는 뭐였었죠?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자, 이런 부분 5가지였어. 특정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의뢰 제한 유도, 특정 개업공개사 중개의뢰 유도. 이 집에 가지 말고 요 집에 가자 이거죠.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의뢰 제한 유도. 여기 10억대 밑으로 내놓지 말자.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중개의뢰 유도. 10억 이하로 내놓지 말고 12억대 정도 내놔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뭐 10억 이하로 내는 부동산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항의 전화하는 거죠. 항의하고 내리라 그러죠. 정당한 표시한 거 방해. 이 5가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총 여기 5가지니까 7가지예요. 이게 신고센터 신고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또 3번에 이번에 보죠.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 업무를 대통령이 저는 기관인 감정원에 지금 위탁합니다. 제가 감정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를 따른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요.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는데, 자, 4번 부분이 또 틀렸습니다. 4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신고센터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됐어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신고센터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신고센터는 위탁이 되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이렇게 해주면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자 1번과 4번을 일단은 그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답 두 개입니다. 1번은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가 아니라 신고센터에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 놓으시죠. 답은 두 개다라는 거 해 놓고요. 자, 그러면 30번 보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자. 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죠. 자, 일단 지자체에 조례를 수수료 납부하는 거 뭐 있었죠? 시험, 응시할 때, 그 다음에 자재, 자격증 재교부죠. 요거는 원칙이었죠. 그 다음에 등신, 그 다음에 등재,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신, 그 다음에 분재, 분사무소 설치인고, 분사무소 설치고 필증의 재교부 이렇게 했죠. 6가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원은 수수료 납부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가 뭐 있었어요? 자, 분사무소 설치인고, 개설로는 신청, 휴업할 때는 안 내죠. 등록증 재교부,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을 때도 안 내죠. 그러니까 휴업 신고 부분과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을 때 이 두 가지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나머지는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감독 부분 봅니다. 다음 중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만이 지도감독해야 한다. 자, 지도감독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하게 되죠. 감독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하지 못한다. 자, 무등록 사무소에도 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독할 수 있죠. 지도감독할 경우 반드시 현재 방문한다. 자, 지도감독 방법이 어떻게 되죠?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출입해서 장부서류 조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지도감독 공무원은 중개사무소 출입 시 자신의 소속기관이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계서를 교부하거나 관계정보에 기록해야 된다. 자,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이제 출입할 때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 내보여야 된다. 이때 증표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죠. 5번에 개업공개사를 지도감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 자, 개업공개사 지도감독권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권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되죠. 5번이 맞죠? 2번에 공인중개사법령상 감독관청의 감독상 명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사무소 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은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성 명령 위반했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도감독성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성 명령 위반하면 이때는 500만원 같아요. 이렇게 되죠. 자, 3번에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밖에 다른 개업공개사에도 필요한 명령할 수 있다. 등록관청은 등록장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사항 명령에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에 처하지 않는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사항 명령 위반되죠. 그러면 행정처분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4번이 맞죠. 5번에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불법 중개 단속함에 있어서 협회 및 관계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받은 관계는 이에 따라야 된다. 자, 협조 요청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다 할 수 있고요. 이때 뭐 때문에? 불법 중개의 단속이 목적입니다. 어디에다가? 협회 및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경찰서라든가 소방서를 얘기한다 그랬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누구는 따라야 된다? 협회는 따라야 된다. 자, 3번. 다음 개업공개사 공인사법령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에게 행정처분하게 되면 형벌은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될 수 있죠. 금쟁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상대 등록 취소고 1-3-3 이렇게 됐죠.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증 반납하라 그러는데요.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합니다. 자, 임원이었던 자가 아니라 대표자이었던 자가 반납한다. 4번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뭐 있었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이죠. 자, 여러분 행정처분하면 취소 정지고요. 거래 정보사업자 행정처분 있었죠? 지정 취소. 이거 누가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었죠.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와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었고, 이거는 누가 한다? 교부한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개업공개사였죠. 개업 공인중개사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다? 등록 취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있게 되죠. 행정처분 부분 구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4번에 개업공개사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한다. 자, 이때 지정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는 뭐 대상이다? 청문 대상이에요. 그러나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하고자 할 청문 실시한다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는 청문 대상이지만 업무 정지는 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5번에 등록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관청에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 5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죠? 151페이지 이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입니다. 다음 중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자격 취소 사유는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 사유는 부, 양, 자, 증 이렇게 됐죠. 부정 취득했을 때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이건 소속공개사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법 위반해서 뭐예요? 징역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부정 취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이중 소속, 자, 이중 소속했을 때죠. 소속공개사, 그 다음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 그러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은 뭐와 뭐가 있냐면 니은, 시읒.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뭐가 된다? 절대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시읒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벌금형 아예 취소에 해당되지 않죠. 나머지는 다 취소에 해당되죠. 자, 이게 5번과도 연결되는데 자격 취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자, 여기 5번 보시죠. 거기 5번 보면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선고에는 아예 결격사단이고 어떤 자격 취소 사유도 아니죠. 자, 일단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6번 문제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취소한 경우가 아니라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합니다. 하고자 할 때요. 사전이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5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5일이 아니고 뭐예요? 7일이나 반납해야지만 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할 때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처를 보고하고 다른 시도 통보한다. 자, 자격 취소하면 이거는 5일 이내요. 5일 이내 국장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합니다. 4번에 자격 취소는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 한다. 자, 4번이 맞죠? 자격 취소 정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사예요.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 관할 시도에 서로 다르죠. 자, 이제 교부한과 사무소가 서로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때 자, 이걸 내용을 잘 보죠. 이건 지금 5번은 거꾸로 돼 있죠. 사무소 소재 시도사가 절차에 필요한 절차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다.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사입니다. 그리고 교부한 시도에서 통보하면 최종적으로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 처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7번 다음 자격증 대여와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한 경우 타인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은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 지금 항소를 했다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취소하면 안 되죠. 형벌이 확정되지만 가능합니다. 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은 누구만? 시도지사만. 처분권자는 유일한, 자 여기서 처분권자 보죠. 거래정보사업자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교부한 시도지사만이에요. 국장이 할 수 없고요. 개업공개사단 처분권자는 등록관청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4번에 자격증서를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권자이다. 4번이 맞죠. 등록관청은 시도지사 위임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등록관청은 절대로 자격 취소권자가 될 수 없고요. 8번 공인중개사법 명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속에 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자격증 반납은 취소 처분한 즉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죠.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사에 해당하며 자 부정취득은 부정취득 자격 취소죠. 근데 이거는 형벌 자체가 없어요. 1-3-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 7일 이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된다. 자 이거를 5일 이내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해한다. 자 지금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나서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한다, 통보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 된 경우 자격 취소하게 된다. 자 소속공개사가 자 여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소속이죠. 자격 취소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9번에 보면 다음 중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자격정지사는 2인 설계, 2인 설계 거지 이렇게 되죠.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 관련 위반하면 설명서 관련 위반했을 때 설명과 설명서 관련 위반, 자 그다음에 계약서 관련 위반, 거래계약서, 거짓계, 이중계약서, 그냥 금쟁입니다. 요거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때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로서 업무정지 사유이지 자격정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면 다음 중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간 기준이 다른 하나는 자 기간 기준 뭐죠? 이중소속 기준이 6개월이에요.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쟁이 6개월이에요. 무거운 거는 6개월이에요. 자 이중소속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금쟁이 6개월 나머지는 3개월이죠. 자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3개월이고 2번도 3개월이고 3번도 3개월이고 자 거짓언행 금쟁이죠. 얘가 6개월이죠.
인장 위반 3개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죠.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반납해야죠. 만약에 분실 등의 사유로 하면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 돼요. 이거는 자격증 반납에 나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증 시도에서 반납한다. 자, 일단은 자격 취소만 반납이고 정지는 반납 아니에요. 자, 3번에 자격 취소 처분 및 자격 처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에 행하죠. 그리고 자, 시도사는 위반의 동기가 횟수를 참작해서 가중할 때 자, 자격 정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죠. 그리고 자격정지 기준. 자, 자격정지 기준과 업무정지 기준 모두 다 일단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행한 지도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받고 경기도 평택시의 중개사로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기도지사가 자격증을 취소했다. 근데 서울시장이 자격증 발급해줬죠. 그럼 무조건 어디 있든지 간에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시키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취소해주면 되죠. 자, 기억 틀렸죠? 리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여 강북구청장이 300원 가태 처분했다. 자,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되고 이거는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귿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이유로 하여 종로구청장에 등록을 취소했다. 자, 거짓 부정 등록했죠? 그럼 등록관청인 여기에서 어디에서 지금 종로구청에서 하는 거죠. 디귿도 맞는 내용이네요. 리을 경기도 김포시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중개사무소 설치하여 김포시장이 개설을 취소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사를 상대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였다. 맞는 내용이죠. 미음에 강원도 춘천시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냐여 강원도지사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게시 의무 위반은 춘천시청인 등록관청에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과 미음 빼놓고는 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을 사유해야 된다. 자, 서명 및 날인은 어떻게 돼요? 서명 및 날인은 일단은 소속 공인중개사하면 자격 정지가 되죠. 자, 일단은 개업공개사가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업무정지고요. 자, 이번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자는 경우 자격정지. 자, 지금 확인설명서 교부는 개업공개사 겁니다. 소속공개사 전혀 상관이 없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도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 거죠. 업무정지.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좀 기억하라고 그랬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할 때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